세 번째 대단원은 수열입니다. 역시나 1단원, 2단원이랑 또 상관없이 3단원 수열은 완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거 책마다 단원의 숫자 개수가 좀 다른데 우리 보는 RPM에서는 총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 등차 등비가 첫 번째, 그 다음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차랑 등비랑 같이 들어있어서 첫 번째 단원의 덩치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한 반 정도 해볼까 싶은데 뭐 하다 삘 받으면 쭉 할 수도 있고 뭐 일단 해보고요. 그래서 요거 8단원 등차 등비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이라는 단어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수열이라는 건 숫자의 그냥 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숫자를 그러니까 수의 나열 약자 아니에요? 아니. 이런 상황 때문에 니네 엄마가 이제 내가 강의하는 걸 보면 되게 웃으면서 강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없으면 이런 웃음이 없어. 숫자를 나열한 게 그냥 수열이거든요. 근데 이 수열이라는 대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숫자들의 나열, 랜덤하게 나열되어 있는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 나열된 숫자들을 보고 규칙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으니 요 다음에 누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고 그래서 10번째 누가 오고 100번째 누가 오는지를 유추를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규칙을 파악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수열이라는 단원을 빌려서 숫자들의 나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규칙성을 한번 파악해봐라 라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뒤에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등차든 등비든 일반항 구하는 거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테니까 이야기할 텐데 일반항, 즉 n번째 오는 게 누구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10번째 게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거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항상 거기에 이 핵심을 두고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인 등차 수열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내용 좀 이따 보고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가장 간단한 예는 1, 3, 5, 7, 9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이 된다는 거야. 그죠? 이거 다음에 누가 올진 대충 알잖아요. 그죠? 특별히 뭐 약 올리는 거 아니면 당연히 11이 올 거고 13이 올 거다라는 거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 그걸 수열이라고 하고 요 숫자의 나열 같은 경우엔 이제 이런 걸 우리 항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부를 텐데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사이의 차이가 2고요.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 사이의 차이도 각각의 차이도 다 2로 동등하다. 이죠. 그래서 이걸 등차 수열, 차이가 동등한 수열, 등차 수열 이렇게 불렀다고요. 물론 등차 수열의 정의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정한 숫자들을 더해가면서 진행되는 숫자들의 나열, 그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한다는 표현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음수를 더하면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일정한 수를 더한다라는 건데 단어 그 자체를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차이가 동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동등한 차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죠? 공통된 차이다라고 해서 공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누가 올지 그 다음에 누가 올지 알 수 있고 그 말은 저 뒤에 10번째 누가 올지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찾아보면 이런 건데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갈 때 공차를 하나 더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도 공차를 또 하나 더해서 만든 거니까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치면 공차를 2개를 더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여기에 공차를 하나 더 더해서 네 번째 항이 된다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둘, 3개 더해서 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번째 오는 숫자는 첫 번째 항에서부터 공차를 몇 개 더하게 될 거냐면 9개를 더해서 10번째 오는 숫자를 찾게 될 거다라는 거고 우리 10번째 오는 숫자는 보통 여기 밑에 아래 첨자를 이렇게 표시하죠. 이거 이제 첫 번째 항이다,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10번째 항 표시를 하게 될 텐데 위에 있는 수열에서 10번째 항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 1에서부터 2를 9번 더해서 만든다고요. 오히려 10번째 항이면 9번을 더해서 만든다. 그 얘기니까 쓸 때 보통 이렇게 쓰죠. 해서 뭐냐? 19다. 뭐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등차 수열에서 10번째 항 찾는 방법이고 뭐 10번째뿐만 아니라 20번째, 30번째 항도 다 이런 방식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요거 10번째 항이고 우리 요 차이를 D로 표시합니다. 그죠?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D로 표시해요. 차이 D. 그래서 얘도 D, 얘도 D. 등등등이니까 10번째 항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9번 더해서 만들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10번째 항을 찾는 거고 굳이 꼭 10번째 항뿐만 아니라 n번째 항. 이걸 우리 일반 항이라고 불렀다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서 만들 거다. 이렇게 찾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인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문자가 A도 있고 N도 있고 D도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N이에요. N. 이거 왜 하는 거였다고? 저거 보고 규칙을 파악해서 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반항을 만들었다는 건 이제 여기다가 뭐 할 거다? 10 집어넣어서 10번째 항 찾을 거고 20 집어넣어서 20번째 항 찾을 거라는 거야. 미리 식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수는 n인 거야. 이 n에다가 우리는 자연수만 넣을 거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있지만 0번째 항은 없어요. 뭐 2.3번째 항 이런 것도 없다고. 그죠? 마이너스 5번째 항 이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n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건데 그럼 n에다가는 1, 2, 3, 4 자연수를 넣는다고 치고 이 a하고 d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 상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는 n이란 녀석을 정의역으로 갖는다고 생각해보면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1차 항의 개수가 누가 되냐면 d가 되는 거예요. d 곱하기 n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a-t인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 함수이고 그 앞에 개수가 공차 d와 같더라. 그죠? 이거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등차라는 건 항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공차를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하나씩 커진다고 보면 d가 하나씩 커지는 거잖아. 직선이라고 생각해보면 기울기거든요. x가 1 변할 때마다 y가 d씩 커진다고. 지금 그거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항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공차 d씩 커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거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 함수, 1차 항의 개수가 공차더라. 오케이? 되죠? 일반항 어디 메모 안 해놔도 되겠죠? 두 번째로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데 뭐 말을 해석해 보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이게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A에서 B로 갈 때 공차 하나 더했다는 얘기고 B에서 C로 갈 때도 공차를 하나 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건 얘거든요. 중앙 가운데 있는 거.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1위로 갈 땐 오히려 공차를 하나 뺀 거야. 1위로 갈 때 공차를 하나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둘이 더할 거예요. A하고 C하고. 둘이 더해보면 B-D랑 B 더하기 D에 -D 더하기 D는 퉁쳐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A랑 C랑 둘이 더하면 그냥 B를 2배 한 거와 같더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 2로 나눠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만든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등차 중앙하면 떠오르는 식인데 우변에 있는 거 보면 A랑 C랑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눴거든요. 이걸 뭐라 부르죠? 산술평균. A와 C의 산술평균. 둘이 더해서 반띵. A와 C의 산술평균이 누구와 같다? 가운데 껴있는 B와 같다. 오케이? 그럼 조금 더. A랑 C의 산술평균이 B거든? 그럼 A, B, C의 산술평균은 뭐예요? 와우.
그러니까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위에 있고. 어려운 말인가? 네? A랑 C의 산술 평균이 B야. 거기에 B까지 포함시켜서 다시 평균 내면 뭐야? 아니 B지. 왜요? 평균 아니 평균 값이랑 똑같은 거 하나를 데리고 와봤자 평균 값은 안 변할 거잖아. A와 C의 산술 평균이 B인데 B까지 포함을 시켜서 평균을 내도 여전히 B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막 시험 점수 평균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잖아. 그게 산술 평균이에요? 그냥 평균이랑 산술 평균이랑 똑같은 거네? 뭐 그런 셈이지. 아무튼 그죠? 너 빼고 다요. 그래서 이 등차 중앙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냥 양 옆에 거 더해서 반띵하면 가운데 거예요. 이건 너무 1차원적이고 조금만 더 가보면 결국 A와 C의 산술 평균이 B란 이야기인데 B까지 포함시켜서 이거 다 평균 내면 가운데 껴있는 B더라 그 얘기예요. 이 수열의 평균 값이 딱 가운데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이어서 뭐 중간에 할 얘기는 몇 개 있지만 그건 이따 문제 풀 때 하고요. 요거 바로 이어서 쭉 넘어가자면 A, B, C의 평균 값이 B다 그랬거든. 그럼 A, B, C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 원래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다 더해서 개수를 나눠서 합을 구하는 거야. 다 더해서 개수를 나눈 평균을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하고 싶으면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하는 거야. 합을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잖아요. 근데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합이 된다고. 그죠? 근데 이 평균이 뭐라고? 이거라고. 등차 중앙. A, B, C의 평균이 B야. 개수 몇 개예요? 3개예요. B에다 3을 곱하면 뭐 되는 거다? 이거 다 더한 게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면 뭐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알죠? 아니 방금 암산을 한 건데요. 뻥 때리고 있죠? 55입니다. 이게 왜 55냐라고 물어봤을 때 1이랑 10을 더하면 11이고 2랑 9를 더해도 11이고 3이랑 8, 11이고 11이고 11이야. 11이 5개여서 55예요. 뭐 답이 틀린 건 아닌데 방법은 약간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얘 얼마죠? 1에서 9까지 더하면 45지. 10 작잖아요. 45거든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이야? 이렇게 더해도 10이야? 이렇게 더해도 10이고 이렇게 더해도 10인데 얘는 어떻게 해? 그럼 얘는 따로 해? 그럼 10이 4개 있고 5가 하나 있어요. 45. 그럼 얘는 11이 5개니까 11 곱하기 5고 얘는 10 곱하기 4에 5를 따로 더하고 약간 이상하잖아. 아 이상하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아까 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 생각하는 거야. 1하고 9의 평균값이 누구야? 5예요. 2하고 8의 평균값도 5고요. 3하고 7의 평균도 5고 4하고 6의 평균도 5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전체의 평균값이 얼마냐면 딱 가운데 껴있는 5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값이 5야. 그 5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체 숫자의 평균이고 몇 개 있다고? 9개 있다고. 그렇게 해서 45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위에 거는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 딱 이 중간에 5.5라는 항은 없어요. 5.5라는 숫자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평균은 뭐냐면 1과 10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야. 이게 몇 개 있다고? 10개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 숫자들의 합을 찾겠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을 이거 수열의 합이거든요. 수열의 합이라는 건 보통 SN으로 나타내는데 이 SN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이거는 꼭 등차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무슨 수열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으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의 평균값이 얼마다?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 나눈 거다. 이게 평균이란 이야기예요. 이거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어딘가에 있는 SN을 떠올려 보면 이걸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개수를 곱할 거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 등차 중앙이야. 등차 중앙에다가 개수를 곱할 거다. 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죠? 상황이 다르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L이라는 게 마지막 항인데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썼던 그 등차 수열 일반항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게 A에다가 A 더하기 n-1의 D 넣고 반 나누고 개수를 이렇게 곱할 거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써 있는데 보통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외우는 건 이거예요. 이걸 좋아하더라고. 아닌데요? 당연히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일단 짧고요. 이게 합의 본질이거든요. 얘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다들 더 복잡하게 새긴 이걸 많이 외워요. 근데 이거보단 얘가 훨씬 더 좀 뭐랄까 핵심을 찌르는 공식이니까 얘를 기억하시고요. 물론 얘도 되게 쓸 때가 많아요. 뭐냐면 이 공식 보시면 알파벳이 A하고 N하고 D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일반항이랑 똑같죠? 그럼 여기도 변수는 N이거든요? 출발은 첫 번째 항으로 고정이 돼 있고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몇 번째 항까지 합이냐? 10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10 딱 넣어서 값을 찾고 싶은 거고 100번째 항까지 합이요. 그럼 100을 넣어서 값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N이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 N 있고 여기도 N이 있죠. 이 N의 개수가 뭐냐면 2분의 D에 N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N이에요. 안중에서 안 썼습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N을 곱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 함수다. 상수항 없고 2차 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모양도 앞으로 많이 써먹어야 될 이 모양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눈에는 좀 찍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는 보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을 요렇게까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책도 안 펴고 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책에는 여기까지만 그냥 써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하세요. 이게 정리되어 있는 책도 가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아마 오늘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바로 안 해요. 이거 정리하면 되거든요. A-2분의 D인데 안 중요해서 안 썼습니다. 뭐 정리하면 돼.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거야. 얘만 기억하면 돼요. 상수항이 없다는 거, n제곱 앞에 2분의 D라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약간 졸리죠? 아니요. 그럼 좀 더 해도 돼? 문제 안 풀고 좀 더 할게요. 예지 안 하고. 왜요? 진짜 할 말 많으시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야기했고 등차 수열의 합을 이야기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랑 합,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건데 이것도 역시나 등차에서만 쓰는 거 아니고요. 모든 수열에서 다 쓰는 거예요. 합이랑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등등등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림 그만 그리고 얘가 SN이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건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야. 관계를 보자는 건 결국엔 뭐 하라는 얘기냐면 이 앞에 껴있는 요 녀석 있죠. 이거 버리란 이야기지. 이거 없어지면 AN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건 또 첫 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 거지. Sn-1이라고. 이건 A1, A2 해서 AN-1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그래서 이 둘을 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좌변은 SN에서 Sn-1을 빼는 게 되고 우변은 다 날아가고 AN 이렇게가 남아요. 그래서
SN도 n에 관한 식일 거고 AN도 n에 관한 식이 될 텐데 SN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로 AN을 찾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얘 때문에 n에다가 1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A1을 찾고 싶어서 A1을 찾으려고 1을 집어넣으면 S1에서 S0를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0번째 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 가지고 A1은 찾을 수가 없어요. A2부터는 찾을 수 있지. A2는 S2에서 S1 빼는 거고 A3는 S3에서 S2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에다가 2 이상의 값은 집어넣을 수 있지만 첫 번째 항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n에 1은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A1은 좀 다른 방법으로 찾죠. 얘 어떻게 찾냐면 그냥 S1 이거 가지고 찾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찾을 수 있는데 요건 두 번째 항부터고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따로 찾을 거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SN이 뭐 2n 제곱 마이너스 3n 뭐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걸 가지고 AN을 찾으러 가는 거야, 희성아. SN이 이렇게 생긴 식이면 이걸로 AN 찾을 땐 진짜. 이거 한다고요. 아, 2n-1의 제곱 빼기 3 n-1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뭐 전개를 좀 해보면 2n 제곱 요 빼기 4니까 빼기 7n 2에서 3 더하면 5냐? 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뺀다고요. 그러니까 빼보면 SN에서 Sn-1 빼는 거니까 AN이 될 거고 오른쪽에 뭐 2n 제곱은 둘이 사라질 거고요. 여기서 요거 뺄 거니까 4n-5 이렇게 생겼죠. 이 녀석은 1은 넣을 수 없다고요. Sn-1이 껴있는 식이니까. 그래서 AN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생겼고 첫 번째 항은 따로 찾는다. 뭘로? S1으로. S1 그래서 1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여기다가 그냥 1 집어넣어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여기 1 원래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미친 척 1을 집어넣었더니 똑같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거든. 그럼 굳이 얘를 따로 쓸 필요 없겠죠? 여기 지우고 한 번에 AN 이거야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이 그냥 미친 척 1 넣었더니 둘이 똑같은데 굳이 따로 안 쓰고 한꺼번에 쓰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얘랑 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얘랑 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얘랑 같다는 건 S1 빼기 S0이 S1이랑 같다는 얘기야. S0이라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은 넣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냥 미친 척 넣어봤더니 S0이 하필이면 0이야.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은 식이나 이거나 둘이 똑같아. 그럼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는 SN이 나와 있을 때 AN 찾으려면 이렇게 두 따로따로 찾아야 하는 게 맞지만 미리 S0이라는 값을 찾아보는 거야. n에다 0을 집어넣어 봤더니 S0이 0이잖아요. 그럼 이건 첫 번째 항도 그냥 이거 가지고 찾으면 된다. 라는 소리라고요. 어차피 S0이 0이란 이야기니까. 오케이? 좀 매겨운가? 약간 한 3명쯤 알아듣는 것 같고 5명쯤 뭔 소리인가 싶은 것 같고 한 명은 자는 것 같고 누구냐? 너? 나? 아니 나 로봇 풀고 있었는데. 선생님 안 그래 뭐 그래 그죠? 아니 듣고 있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굳이 저 SM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뭐 공식적으로는 해야죠. 근데 이제 옆에 하나 더 할까요? 네. 뭐 또 어떤 수열의 합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죠? 상수항이 1 들어있는 건데
얘도 요거 가지고 AN을 찾아보면 2에 n-1의 제곱 빼기 3 n-1 더하기 1이고요. 이거 두 개를 빼잖아요. 이 전개해가지고 그러면 AN이 뭐라고 나올 거냐면 얘도 4n-5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 A1을 실제로 찾아보면 이거 S1으로 0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은 좀 다른 값이죠.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따로 써야 돼. 그런 소리거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요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첫 번째 항은 혼자 0으로 달라요.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건 사실은 구해보지 않아도 처음부터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0 집어넣어 보면 0이 안 나오죠. 그 말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실제 A1이 다를 거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얘랑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둘이 따로 쓰게 될 거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건데 이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SN이랑 이 TN이랑 둘 다 수열의 합이라고 나왔는데 둘이 딱 다른 게 뭐냐면 끝에 더하기 1 하나만 딱 달라요. 상수항 1만 다르거든. 그럼 첫 번째 항을 살펴보면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에요. 이것 때문에 딱 얘가 1 크겠죠? 근데 두 번째 항까지 합을 살펴봐도 세 번째 항까지 합을 살펴봐도 10번째 항까지 합을 살펴봐도 항상 얘가 1 커요. 1만 크다고. 그러니까 몇 번째 항까지 합이 됐든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얘가 1이 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첫 번째 항 얘가 1 크거든요. 그럼 두 번째 항부터는 얘나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이건데 tn에서 tn-1을 뺄 때 이 더하기 1은 알아서 둘이 퉁쳐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 sn에서 sn-1 빼는 거나 tn에서 tn-1 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붙어있는 상수항 있죠? 정확히는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S0. 그 값은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는 어차피 없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랑 두 번째 항부터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고 첫 번째 항만 달라요. 그 얘기인데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쳐다보고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n에 관한 2차식이야.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공차가 얼마인? 4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다시 옆에 써드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초항에다가 n-1의 공차를 더하는 건데 이건 n을 주인공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d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거였고요. 등차 수열의 합 S에는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건데 역시나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었다고요. 상수항 없는 2차항이고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이걸 쳐다보고 보자마자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네. 왜? 상수항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고 등차 수열의 공차가 4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공차가 4라는 건 A에는 일단 4n 이러고 출발하는 거야. 공차 n 이렇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n으로 출발할 거고 요 뒤에 오는 숫자는 초항으로 찾는 거예요. 이거 초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역시나 얘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걸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이야. 예. 상수항 없죠? 예. 2차식이죠? 예. 등차 합이죠? 예. 공차 얼마다? 2. 공차가 2다. 야, 앞에 1이잖아요. 공차의 절반이 1이니까 공차가 2란 이야기야. 그럼 이건 AN을 찾아보면 뭘로 출발하는 거다? 2N 이렇게 출발하는 거다. 그 다음 초항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AN 일반항이구나 라고 찾는 거라고요. 한 줄이면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다 N-1 집어넣은 거 전개해가지고 둘이 빼면 약간 귀찮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실수할 겁니다. 요거 하시고요. A1 따로 안 찾는 거야. 0 집어넣어 보면 0이 나오니까 첫 번째 항부터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옆으로 다시 와서 이거
상수항이 있는 경우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보면 이거 상수항이 있는 녀석이든 없는 녀석이든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이 생겼어요. 이 상수항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친다고?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친다고요. 얘하고 얘는 첫 번째 항만 다르지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는 녀석도 일반항을 찾을 땐 상수항 가리고 찾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 찾으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에요. 초항이 마이너스 1처럼 생겼죠? 그래서 4n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항만 원래 마이너스 1보다 1 큰 0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이 더하기 1은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하나 더 할까요? 근데 안 맞는데요? 뭐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서워. 아니 저기 2n 제곱 마이너스 3n에 n에다가 1 넣으면요. 0이잖아. 아니 1 없다고 생각하고. 1 없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이 두 번째 항부터 찾을 땐 상수항을 가리고 찾는다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 근데 이 방법대로는 안 먹히는데요? 뭐가 안 먹혀? 가만히 있을게요. 뭔 소리야? 납득을 야 약간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이거 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4 더하기 1. 아 맞네? 아 그러니까 그 뭐지 상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랑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생긴 녀석 SN 가지고 AN 찾을 거야. 지금 네. 상수항이 더하기 2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더하기 2는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AN 찾는 거야. AN 찾으러 갈 겁니다. 공차 얼마라고요? 2였다고요. 초항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출발은 2n 출발할 거고 빼기 4 이렇게 생겨야죠. 근데 얘는 두 번째 항 이상부터라고. 첫 번째 항을 어떻게 찾을 거다? 여기다 뭐 1을 넣든지 아니면 원래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알고 보니 2 큰 0이더라. 이렇게 해서 찾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보시는 것처럼 얘하고 얘는 상수항만 차이가 나고 이 상수항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 등차수열의 합으로 일반항 찾는 것도 조금 연습을 해서 한 줄 만에 빨리 찾는 걸 좀 길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산수할 때 조금 도움이 될 테니까. 예제를 몇 개 풀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는 제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를 너무 20, 미치는 거 하니까. 17, 14, 11. 일반항 그냥 찾을까? 네. 공차 얼마? 마이너스 3. 3씩 줄어드는 중이잖아요. 네. 공차 마이너스 3, AN은 마이너스 3n으로 출발하는 거야. 네. 근데 초항이 20이래요. 그죠? 뒤에 마이너스 23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럼 1, 왜야? A1 20이니까요. 뭔 소리야 20인데 왜 이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거 마이너스 118이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로 이제 n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898번도 사실은 그걸 물어보는 거겠죠. AN 일반항 나와 있는 걸로 공차하고 초항 한번 살펴봐 그런 이야기니까 뭐 n 앞에 있는 개수 뭔지 보시면 되고 n에다 1 집어넣어 보면 또 뭔지 알 수 있고 그렇죠? 굳이 숫자 넣어보지 않아도 금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900번도 살짝 보고 갈까요? 등차 수열인 거 찾아보래요.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n에 관한 1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니은? 네. 등차 맞겠죠? 비읍. 디귿은 아니겠죠? 리을은 아니겠죠? 얘도 아니겠죠? 얘 맞죠? 이거 공차 얼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3개야? 네? 잠깐 어디요? 갑자기 왜 3개예요? 등차 수열인 거 뭐 니은하고 비읍이라며. 네, 근데 왜 3개예요? 아 2개? 아 답이 3개라서 3개 하라고 말했어. 3개야! 답이 3개라고요? 얘도요. 안 돼요. 그럴 리가 3. 없어요. 첫 번째 항 3.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3, 네 번째 항 3. 3, 3, 3, 3. 공차가 0인 등차입니다. 공차 0이어도 돼요? 안 될 이유는 뭐야? 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 너무 이거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입니다. n에 관한 1차식이면 된다니까요. 1차 함수면 돼. 상수함수잖아. 이렇게 생긴 1차잖아요. 그래서 얘도 등차라고 보는 거예요. 참고로 등비이기도 합니다.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기도 해요. 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등차 소리 아니죠? 뭔 소리야? 등차이기도 하고 등.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으니까 아닌가? 아 이게 무슨 남자 여자야?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된다고. 그런가? 그럼 정의에 따라서 등차 되고 등비 되고 오케이 오케이. 다 되는 겁니다. 옆으로 가서요. 901번 잠깐 보고 갑시다. 마스크 왜 그러네? 숨이 안 쉬어져. 여덟 번째 항이 26 그랬는데 여섯 번째 항이랑 열 번째 항이 5대 8 그랬거든요. 5대8 가능하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30번째 항이에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 누구인지를 찾으려면 초항이랑 공차 요 두 가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뭐 직선을 결정할 때 기울기랑 y절편만 알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지. 초항이랑 공차만 알아내면 등차 수열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이렇게. 그죠?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이제 초항이랑 공차 찾아보세요인데 뭐 하자면 이런 거겠죠. 이건 초항에다가 공차 5개 더한 거고 초항에다가 공차 9개 더한 거고 그걸로 이제 A랑 D에 관한 식 하나 만들고 얘도 A랑 D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질 텐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여섯 번째 항이 5K라고 하면 열 번째 항은 8K인 거야. 그럼 얘랑 사이에 껴있는 여덟 번째 항은 누구냐면 이거랑 이거의 중항이죠. 2분의 13K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얼마라고 나온 거냐면 26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면 K가 얼마다? 4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K가 4라는 건 여섯 번째 항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20이란 이야기네요. 얘는 32란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번째 항, 열 번째 항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으라고 한 건 30번째 항이고요. 뭐 30번째 항을 찾으러 갈 때는 뭐 이런 애들 가지고 빠르게 공차를 찾아서 뭐 공차를 몇 개 더할지를 계산해서 뭐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진짜 어렵다. 그래서 하필이면 여덟 번째 항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A랑 D 때려 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찾으셔도 되는데 등차의 경우엔 일부러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지 않을까를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면 그걸 어떻게든 갖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쪽이지? 몇 쪽이지? 이런 몰라. 유형 3번. 이것도 좀 보고 가야 될 녀석이어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하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합보다 뒤에 가서 또 중요하게 나올 내용이라서 잠깐 확인만 하고 갈게요. 세 번째 항이 63이고 열 번째 항이 35래요.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세 번째 항에서 열 번째 항 가려면 공차 몇 개 필요하니? 6개. 이런다니까? 세 번째 항에서 열 번째 항 가려면 7개 필요한 거야. 나쁜 본보기가 돼버렸어. 7개 필요한 거야. 6개 아니고요. 왜요? 왜냐요? 이거 공차 몇 개 있어? 2개 있고 얘는 9개 있잖아요. 2개에서 9개. 9에서 2 빼면 7이야. 7개입니다. 왜 그러냐? 그죠? 이게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헷갈리냐면 그냥 세 번째 항 구할 거야. 그러면 공차를 2개 더 해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2개 더 하니까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 사이에 2개가 차이 나는 게 맞잖아요. 그냥 열 번째 항 구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 공차 9개를 더하거든. 그러니까 열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이잖아요. 9개가 필요한 거야. 납득이 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세 번째 항이랑 열 번째 항이래 공차 7개 필요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죠? 응.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공차를 7개 더한 거니까 공차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엄마도 너무하다고요? 들렸어요? 잘 들립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음수가 나오는 항을 물어본 거니까 지금 63에서 35 가려면 이렇게 생겼죠? 요게 공차 마이너스 4. 7개에 해당하는 거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이제 35에다가 마이너스 4를 몇 개 더해야 음수가 될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4, 8, 32, 4, 9, 36이니까 여기다 공차 9개를 더하면 이제 음수가 돼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19번째 항부터 음수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딱딱하게 일반항 빡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요거 왜요? 너 910번 너 마이너스 20에서 알아요. 100까지 갈 거야. 진짜 알아요. 요 사이에 숫자 n개 넣어서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 만들 거예요. 플러스 2 됐죠? 마이너스 20에서 100까지 공차 몇 개 필요하죠? 다시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20에서 100까지 공차 몇 개 필요하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개 필요한 겁니다. n 플러스 1개. 첫 번째 항이고 n번째 항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이게 얘가 첫 번째 항의 역할을 할 거잖아요. 총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2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n 더하기 1개의 공차를 더해서 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차 하나가 4라고 했으니까 120이네요. 그죠? 공차 30개 필요하니까 그걸로 n이 얼마인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옆에 가서 이제 등차 중항 얘기가 나오는데 유형 5번에 있는 건 중요하다고 하지만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산수하는 거라서 여기 유형 6번에 있는 녀석을 잠깐 보고 가자면 이런 거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하면 걔네들을 두는 방법이 물론 숫자 3개니까 에라 모르겠다.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라고 둔다고 못 풀지 않아요.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얘보다 좀 더 괜찮은 건 뭐냐면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이렇게 뒀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다 더해서 D가 사라진다는 거지. 그죠? 어쨌든 수열이라는 건 항도 중요하지만 합도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D가 없어지게끔 이렇게 3개의 숫자로 두고 푸는 것이 편하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도 딱 나오죠. 보시면 3차 방정식 실근 3개가 등차라고 했는데 세근합이 얼마야? 6이잖아요. 그죠? 이거 셋이 더하면 6이라고. A가 2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얘가 나오니까 2랑 2-D, 2 더하기 D. 이렇게 두고 이제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4다. 그걸 이제 D를 금방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숫자가 뭐 3개, 5개 이렇게 생긴 거면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D 하나씩 빼고 더하고 D 하나씩 더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숫자 4개가 등차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A에다가 A 더하기 D, A 마이너스 D 이러고 여기다가 얘를 하나 더 더해버리면 약간 이상해져요. 뭐가 문제냐면 다 더해서 D가 안 없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짝수기일 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고 풀죠. A-3D, A-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이렇게 두는 이유는 역시나 다 더해서 D가 없어지게 하려고. 그죠?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게 되고요. 조심해야 될 건 공차가 D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공차가 2D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두고 풀었으면 공차가 2D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4개짜리일 땐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형 6번은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유형 7번 가겠습니다. 합인데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잘 구해야죠. 평균 내서 개수 곱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진짜 괜찮다. 등차 수열의 합은 그래서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게 구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6번째 항이 44고 18번째 항이 116이고 이거 다 더한 게 280, 별로다 이거. 280이래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냥 해야
해야죠. 왜냐면 뭐가 나오는 게 딱히 없잖아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네요. 기대를 하고 딱 열어봤는데 잠깐만, 이거 말고 딴 걸로 하자. 어, 이거 그냥 너무 산수여가지고요. 918번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고요. 왜냐면 이걸로 다 구할 수 있죠. A6이랑 A18이 나왔으니까 뭐 초항도 구할 수 있고 공차도 구할 수 있고 초항이랑 공차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얘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이제 뭐 N 찾는 건 별로 재미있는 일이 아니니까 해보시고 다른 걸로 하나 합시다. 밑에 그거 바로 옆에 거 할까요? 22번. 밑에 다 산수하는 것들이어서 좀 별로고요. 24 마이너스 44 사이에 숫자 n개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 건데 이거 이렇게 싸그리 다 더해서 마이너스 120이래요. n이 얼마냐? 거든요. 어쨌든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으니까 A1에서부터 AN까지 합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 n개를 곱할 거다 라는 거였다고요.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이거 다 포함해서 이 사이에 싹 들어가 있죠. 이거 전체가 또다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1이랑 AN을 더한다는 건 24랑 마이너스 44를 더한 거와 같은 값일 거예요. 그죠? 이 등차 중앙에서 보시면 뭐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가운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세 개도 등차니까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요 녀석인데 이거 세 개도 등차이기 때문에 이거 둘이 더해서 반띵해도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BD 더한 거나 AE 더한 거나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왜 전체 평균을 그냥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눈 걸로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A1과 AN의 합이 24와 마이너스 44의 합과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24 빼기 44 나누기 2 곱하기 n 한 개 마이너스 120이다. 이거 가지고 n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무슨 공차라든지 항의 개수 n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찾지 않아도 이렇게 합을 이용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일 겁니다. (925번도) 요것도 뒤에 가면 등비수열이랑 같이 세트로 좀 보셔야 되는 거라서 눈으로 찍고 갈게요. 등차 수열 AN에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45고 11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합이 445래요. 21번째에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인데 손으로 써보면 이런 거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10번째 항까지 더 할 거야. 이게 지금 145다 그 얘기고요. 11번째 항, 12번째 항 등등등 해서 20번째 항까지 합이 445래요. 구하라고 한 건 21번째 항, 22번째 항부터 해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입니다. 그럼 좌변 볼 거예요. 여기서 얘 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A1이 A11이 되려면 뭐 해야 되죠? 공차를 10개 더 해야 되죠. 얘가 얘 되려고 해도 공차를 10개 더 해야 돼요. 얘가 되려고 해도 공차 10개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 전체가 되려면 뭐 하면 된다? 공차를 100개 더 하면 되죠. 10개 해서 총 100개. 이거 이렇게 본다. 100개의 공차를 더하면 되죠? 근데 100개의 공차를 더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300이 더해진 겁니다. 그죠? 근데 구하라고 한 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인데 이 두 번째 줄이 세 번째 줄 되려면 또 무슨 짓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도 공차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그래서 총 100개의 공차가 더 필요하거든요. 공차 100개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였다고? 300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00을 더하시면 745다. 이런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이 745다. 이렇게 찾아질 텐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걸 부분합이라고 해요. 1부분의 합. 첫 번째에서 10번째 그 개수만큼 똑같이 11번째에서 20번째까지 21번째에서 30번째까지 뭐 그 뒤로 31에서 40까지 이렇게 뚝뚝뚝 잘라서 1부분의 합들을 살펴보면 그 부분의 합들도 무슨 수열이 되더라? 등차 수열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말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아마 오늘 못하겠죠? 다음 주에 할 텐데 등비수열도 똑같은 짓을 할 거거든요.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등비수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 가서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세요. 화이팅. 옆에 유형 10번 왜 중요 마크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고요. 어디 갔어? 이 보시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고 공차가 3분의 1이래. 그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SN이 최소일 때의 N을 찾으세요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오해하는 건 이거지. 나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줄 알아. 공차가 3분의 1이야? 그럼 SN은 어떻게 출발해야 돼? 3분의 1. 공차의 절반이 이 창의 개수니까 6분의 1의 n제곱 그리고 A1이 S1이 마이너스 2분의 5 나와야 되거든요. 숫자 되게 더럽네. 그만하죠. 아니, 잠깐. 아니, 가만히 있어주세요. 뭐지? 1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야 돼. 쟤는 6분의 15잖아요. 6분의 16이네. 3분의 8이겠죠? 이렇게 생겼겠지. 맞냐 이거? 맞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괜찮은데? 그래서 SN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합이 최소가 될 때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거 이제 뭐 하라는 얘기다. 이거 나 n에 관한 이차 함수인 거 알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칭축을 찾으러 가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요? 얘는 이거 대칭축 어디야? 해보세요. 아니, 몰라요. 이거 대칭축 어디야? 8? 8? 8이야? 아닌가? 잠깐만요. 8. 8이네. 얘는 있네. 얘는 얘 있으면 안 되는데. 얘는 8, 얘는 8인데 숫자를 살짝 바꿔볼까? 만약에 뭐요? SN이 6분의 1 n제곱 막 이상한 숫자 하고 싶은데 빼기 뭐 6분의 7n 뭐 이런 거 합시다. 이거 가지고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n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대칭축을 찾잖아요. 축을 찾으면 뭐 나와요? 2분의 7이 나와요. 2분의 7은 내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왜요? n에다가는 자연수만 넣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물론 등차 수열의 합이 2차 함수인 거 맞는데 이 2차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실수 전체면 2차 곡선 이렇게 생겼겠지만 자연수만 넣을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런 애들 중에 최소를 찾아라? 이건 말이 안 되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로 가야 되냐면 합의 최소를 물어봤지만 우리는 일반항의 부호를 보는 겁니다. 일반항의 부호를 보는 거야. 출발이 마이너스 2분의 5거든요. 거기에 3분의 1을 더할 거야. 두 번째 항도 여전히 음수겠죠. 세 번째 항도 여전히 음수일 거야. 더하면 더할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맨 첫 번째가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두 번째 항은 귀찮으니까 계산은 안 할게요. 손으로 쓰는 게 더 귀찮네. 이게 두 번째 항이고요. 세 번째 항은 이거라고. 이런 애들을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작아지겠지. 음수를 더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차가 어쨌든 작지만 양수이기 때문에 언젠가 AN 자체가 양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커지기 시작하겠죠. 작아지다가 언젠가 커질 거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함수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럼 언제 바뀌게 될 거냐면 AN이 양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더했을 때 커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AN의 부호가 언제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음수로 시작해서 언젠가 양수로 바뀔 테니까 마지막 음수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왜 뭐 음수가 처음으로 나오는 항이 언제냐, 양수가 처음으로 나오는 항이 언제냐 이런 거 찾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언제 ANF5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요, n이 그럼 만약에 정수로 나왔어요. 아니 자연수로 나왔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해봤는데 자연수면 하고 아니면 이걸로 할 거야. 이건 너무 좋지 않은 풀이에요. 아예 얘는 그냥 부호를 볼 거야 라고 못을 박으세요. 오케이? 12번 볼까요? 유형 12번? 11번은 뭐 어려운 거 아니어가지고요. 넘어가고요. 12번, 935번. SN이 이렇게 생겼다고 나왔어요. 보면 안다고. 뭔 수열의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상수항이 없고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공차가 나중에 하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6입니다. 네. 공차의 절반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우린 뭐 하는 거다? 아하, AN은 마이너스 6N.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5 이렇게 생겨야겠죠. 첫 번째 항은 따로 찾지 않습니다.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AN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해가 안 되면 SN에서 SN-를 빼시면 되고요. 아니면 구하라고 한 게 A1 더하기 A10이잖아요. A1은 어떻게 찾는다? 그냥 S1으로 찾는 거야. A10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S10에서 S9를 빼서 찾으시면 돼요. 이 약간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1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9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10번째 항 혼자만 남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A10을 찾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항을 찾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쉬워질 때까지 여러분 연습할 거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AM 빨리 찾아서 1 대입하고 10 대입해서 합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런 건 어때? 하필이면 네. 첫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까지 합이거든요. 근데요? 이걸 반으로 나눈 다음에 네. 10을 곱하면 네. S10이에요. 아, 별로예요. 너무 구별할 게 많잖아요. 반으로 가르고 10을 곱하고. 5를 곱했다고. 5를 곱하면 S10이라고. 어? S10을 구해서 5로 나누면 이거라고. 5를 왜 곱해요? 2로 나누고 10을 곱하는 건 5를 곱하는 거예요. 다시? 네네네. 이게 그냥 다른 거 뭐 중간에 두 번째 항, 7번째 항 이런 거면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하필이면 첫 번째 항이 10번째 항이어가지고 아깝잖아요. 나만 아깝나? 네. 이렇게 한다고요. 얘가 지금 S10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5 하는 거니까 S10을 구해서 5로 나누면 얘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요거는 표현하는 방법만 좀 봤으면 싶어가지고요. 937번 잠깐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룬 수열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런데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룬 수열이 아닌 것도 있냐? 아닌 것도 있어요. 첫 번째 항 혼자 삐끗한 거 있잖아. 상수항이 존재하는 녀석. 그렇게 생긴 녀석은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녀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녀석이다 라는 이야기고 첫 번째 항부터인지 아닌지는 우리 어떻게 판단했다고요? S0이 0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했다고요. S0이 0이면 첫 번째 항도 그냥 AN식에 다 때려 넣어서 하나의 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S0이 0이 아니었으면 A1 따로 찾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S0이 0이 되려면 K가 얼마인지 구해보시면 되고 그걸로 S1도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938번 보시면 이건 첫 번째 항은 삐끗한 거예요. S0이 1이잖아요. 마지막 문제. 938번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더하기 1. 얘가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 초항한테 가는 거라고. 첫 번째 항한테. AN 찾아볼까요? AN은
더하기 2n 더하기 없다고 생각하고 2n 더하기 2 두 번째 항부터. what? 아 첫 번째 항은 5. 잠깐만요. 다시. 아 빼기. 이 상수항은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an 찾을 때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an 자체는 2n 초항이 마치 4처럼 움직인다고요.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다고 n이 2 이상. 네. 그리고 실제 초항은 4가 아니라 5더라 그 얘기라고요. 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an 일반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 더 해둘까? 이 좀 유연한 사고를 위해서 이 더하기 1은 말했지만 첫 번째 항한테만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아니면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예. 그럼 지금 구하라고 한 게 1, 3, 5, 7, 9거든? 네. 얘만 약간 삐꾸 났죠? 얼만큼? 1. 1만큼 삑사리 난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1만큼 삑살이 났다는 건 그냥 더하기 1은 없다 셈치고 일단 삑살이 안 났다고 생각하고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1 하나만 빡 더하면 돼요. 오케이. 별로? 이 더하기 1은 어차피 얘한테만 가는 거니까 얘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등차잖아. 규칙이 있는 애들이라고. 근데 얘만 혼자 삑살이 난 거야. 1만큼. 그래서 1을 뺄 거야. 내 맘대로. 1을 빼서 A1 빼기 1이라고 보면 이거는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잖아요.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다시 더하면 된다고. 질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네. 이것도 등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치면 1, 3, 5, 7, 9 다 간격이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네. 등차 중앙은 누구냐면 이거야. 네. A5에다가 5를 곱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1을 더하는 거야. 이 더하기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럼 그만해야겠다. 마음에 안 들면 원래대로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네. 단합을 1, 3, 5, 7, 9 원래 1, 2, 3 넣고 5 넣고 7 넣고 9 넣고 그렇게 해야 돼요? 뭐를? AN을 구해서? 네. 그라든가요. 그래야겠죠. 근데 원래 의도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문제를 낸 이유가 답지 이렇게 안 적혀 있으면 그게 아닌 거 아니지. 답지엔 적을 수가 없죠.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무튼 같은데. 뒤에 등비네요. 네, 요거는 다음 주에 와서 해야겠네요.